XSFM입니다. PODERA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강가는 여름이 시작됐고 주갤러들은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원을 넘어서 오랜 가난에서 벗어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 2025년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72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유PD고 저는 문학인과 함께 앉아있고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심지어 딥시크 충격파라고 있었습니다. 네. 올 봄에 이제 그 중국이 그다지 큰 돈을 들이지 않은 AI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거 GPU 비싼 거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봐 하면서 엔비디아도 다 미끄러졌는데 네, 지금 그 중국에서 이제 저가로 만들어낸 AI의 그 기술 실체가 좀 파악이 되면서 사람들이 아직은 엔비디아에 투자를 해도 되나봐. 예. 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오르고 그리고 한국 반도체에 다시 투자해도 되나 봐. 이유는 우리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도 같이 오르고 주갤러들도 아직 본전 못 찾았으면서 돈 쓰고 다닐까 생각하고 있는 좋은 초여름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주식을 안 하는 게 이 자식들은 다 1억 잃고 1,000만 원 벌면 좋아가지고 술 먹고 다닙니다. 아니 뭐 본인이 좋으면 하는 거죠. 예. 아니 본인이 좋아하기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잃잖아요. 뭐 저기 한 달에 2억씩 쓰시는 우리 저기 땡리지 게임 하는 아저씨들도 있는데 저는 뭐 원하는 만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요즘 같은 이제 지난 내란의 기간 동안 심각한 경기 침체를 우리가 겪었는데 분명한 건 돈을 쓸 수 있다 혹은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마음가짐이거든요.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시는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셔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네.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변함없이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세계 최장수 한국어 팟캐스트 방송사 XSFM이 자랑하는 12년 역사의 한국어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프로그램입니다. 주제와 분량에 상관없이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인생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두 읽고 방송에 소개해드린 분들께 TNS에서 요즘 치약을,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빅그린 니치 퍼퓸 바디워시를, 꾸루꾸루에서 꾸루꾸루 요파시 선물 에디션을, XSFM이 직접 보내드리는 XSFM 관현호 티셔츠를, 농축산인의 신간 그림책 떡볶이는 언제 나올까 저자 사인판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집에서 신받다 강원도 토종 사양산 343 마트보다 엑세스몰 샵인샵 메일 호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오픈마켓을 검색한다. 소셜 커머스를 뒤진다. 맞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지. 입소문난 제품들을 하나로 모아 다양한 패키지, 특별한 사은품들로 구성한 메일 호재.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만나자. 메일 호재. 생방송 보이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1년간 좋게 된 전세계 이웃들과 함께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25년 여름 매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구상 모든 청취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 좋게 된 광고주. 보이지 않는 곳에 유면상 PD가 나와 있습니다. 더워요. 우리 문학인은 이제 첫 마디가 너무 덥다. 이런 말씀 드렸죠. 거기 그나마 에어컨 제일 잘 가는 곳이긴 한데. 네, 마음이 덥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더워질 거죠. 네, 이런 그 여름에 우리 피부를 지켜줄 메이로즈의 많은 상품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이준
그 평소에 그 액세스몰에서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뭐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얼마인지 봅시다. 네, 그래서 제이준의 선크림 클렌징 폼 하이드레이팅 크림 마스크팩 뭐 이런 것들이요 다 한 개를 사시면 하나를 더 주는. 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마트를 가도 어떤 온라인 샵을 가도 홈쇼핑을 가도 할인보다는 증정으로 갑니다. 그건 그런 편이더라. 네. 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저 심지어 오늘 저 편의점에서 엑스라지 R을 샀거든요. 편의점 R 있잖아요. 네네. 그게 1+1인 거예요. 일부 카드로 사면. 그 하나 더 좀 뭐해? 그래 나도 그걸 굳이 받아가기 그래서 우리 네. 사장님 원래 그 자리에 슈퍼하다가 편의점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네. 슈퍼는 잘 안 팔려도 수수료는 안 떼어가니까 그래도 좀 버시거든. 편의점 들어와서 더 바빠지신 다음에 내가 봤을 때 벌이가 똑같아. 그런 사람한테 미안하게 뭐 나는 웬만하면 그 편의점에서 현금 써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1+1 받기 싫어가지고 뭐 그 까먹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주머님이 편의점답지 않게 이렇게 장부를 꺼내더니 적으시는 몇 동 몇 호. 엑스라지. 그런 편의점이구나. 그 편의점이라고 간판에 써 있기만 하고 본사는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 진짜요? 프랜차이즈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에요. 오, 그렇게 그러니까 적으시더니 보통 그런 프랜차이즈 편의점에 그 앱 같은 게 있잖아요. 보관하는 앱. 네. 네. 나한테 그 앱 보여주시면서 아, 장부에 적고. 네, 우리 동네 땡땡 앱 있냐고. 그래서 아, 네. 안 깔았어요. 그랬더니 적으시면서 다음에 나 올 때 와요. 네. 하나 더 드릴게. 아니, 진짜 그래서 미안하더라 좀. 아니, 동네에서 미안하죠. 오래 한 편의점은 그 달아놓는 게 돼요. 알아서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네. 저도 그러니까. 제 얼굴만 보고 그냥 그 달아놓으시더라고요. 1+1 이런 걸. 저희는 그냥 1+1. 그렇습니다. 거부하실 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안하라고 하는 1+1은 아닙니다. 우린 달아놓을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다이소의 매장을 요즘에 이제 모든 바로미터가 다이소거든요. 아 그래요? 모든 유통시장의 바로미터가 다이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가끔씩 모니터링 하는데 선크림이 다이소 것도 5,000원입니다. 네. 맞아요. 그죠? 그게 이제 50ml. 거의 바텀이니까 가격이. 네, 바텀이죠. 예. 그러니까 다이소가 바텀을 지지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 제이준 4,500원 50ml가 8,900원이고 원플 원입니다. 네. 하이드레이팅 클렌징 폼 300ml도 8,900원이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격적인 면에서는 더 이상 말을 드릴 수가 없고.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네. 이거 저희가 수수료 받아가기 참 미안한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고 예, 모두가 힘든 이 와중에 우리 구매자께서는 이제 행복하게 가져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반호박이 브랜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반호박이라고요. 이게 이 CEO가 그 피부과 전문입니다. 아, 단호박이라고 들었어. 나는. 그렇죠. BANO. 피부의 어떤 BGI. 트러블을 단호박으로 아, 예, 제거해 주는. 단호박이. 근데 요즘에 이 브랜드가 조금 그 입소문이 많이 되고, 네. 예, 좀 바이럴도 많이 되고. 예, 길에서 그래서 보셨다면. 맞습니다. 네. 그 브랜드 모델도 그 쇼츠에 제일 많이 나오시는 개그 우먼이세요. 아 그렇구나. 예, 아시죠? 그 이수지 씨? 너 쇼츠 보냐?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시는구나. 예, 하여튼 그 분이고, 근데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호박이의 젤리 마스크, 예, 마스크에 이제 별거 다 갖다 붙이죠. 젤리도 붙고, 그래서 젤리 그리고 이제 시카를 넘어서 이제 밀크시스를 넣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까지 넣은 폼 클렌징. 밀크시스를 바르기도 해요? 리페어 시카. 그렇죠. 이거 보통 네. 간에 바르는 거 아니었나요? 보통 먹으면서 알아서 바르게 하죠. 아, 예, 간 크림으로 알고 있었는데 난.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선스크림입니다. 사실은 저도 밀크시스를 넣은 그 화장품을 본 건 처음이에요. 네. 예, 아마도 피부과 전문의가 고도의 연구를 통해서. 아, 제가 이 얘기를 아닐까. 드린 건데 조심하시라고. 괜히 또 드시는 왜요? 분들이 있습니다. 뭘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아, 이거를. 그러게 검색하면 지금도 주로 먹는 게 나온다. 네. 네. 그렇죠. 하여튼 요런 그 제품들이 있고요. 네. 1+1. 이것도 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일단은 그 액세스몰에서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지구상 어디에도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네. 1+1 더블 프로젝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액세스몰에서 여름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요. 티셔츠. 티셔츠. 2025년 네. XSFM 가먼츠의 그 티셔츠를 만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후기에 누군가 그렇게 써주셨던데 자기는 예약 구매만 가능하다. 네. 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름 옷을 봄에 사는 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왜지? 그런 편이에요. 저도 여름 옷을 여름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덤탱이 써가면서. 예. 혹은 할인 받아서. 네. 시즌을 넘기면서. 더워지니 이제서야 여름 옷을 찾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은 마지막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엔 또 그 간절기라는 게 사실상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끝났습니다. 네. 지금은. 네. 지금은 완연한 여름이고요. 이 티셔츠는 정말 그 어디에 입어도 네. 그 어떤 상황에 입어도 그 모든 걸 대행하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CS용으로 숨겨두었던 마지막 물량 극수량이에요. 교환이 불가능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네. 어떠한 사유로도 교환은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재고상으로는 저희가 이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보니까 모든 디자인, 모든 사이즈에 최소한 한 벌 이상씩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모든 디자인은 저희가 오픈하는 순간 매진은 아닙니다만 네. 바로 매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수량입니다. 없어졌다고 슬퍼하셨던 모든 디자인이 잠깐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있어봤자 한 맥스 3장이에요.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빨리 도전하시면 될 거고. 음. 아까 그분은 이제 예약 구매밖에 안 되신다는 분은 어쩔 수가 없겠네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날짜를 알려드리죠. 네, 6월 14일 전통의 시간 토요일 오전 11시 이번 주 오픈하고요.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 시간 맞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오픈을 하고 네. 네, 해외에 계신 분들 아직도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있는데 잘 기다려 보시고 네. 해외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잠시 후에 읽어드리죠. 아, 예? 사연에 있어요. 네. 뭡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교환이 안 되고 네. 네. 만약에 사이즈가 안 맞는다. 티셔츠에 몸을 맞추시든가 주변에 이제 맞는 분을 찾으시든지 최종 수량 부탁드릴게요. 왜냐면은 그렇게 사셔서 그런 이유로 교환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못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이유 불량으로 인한 반품만 가능합니다. 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요번에 마지막으로 요 티셔츠 개타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잠시 네. 모든 사이즈가 풀립니다. 꼭 들어와 주세요. 네, 유현상 PD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문학인도 광해의 공부노동자. 네. 문학인도 공부노동자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공부노동자들로 칼럼을 쓰게 하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아, 공부노동자들이 칼럼을 쓰면 주로 이런 말을 하길 좋아합니다. 어떤? 바뀐 게 없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제 평론하라고 시키면 바뀐 게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랑은 좀 반대네. 난 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문학인이 그렇대요? 공부노동자들이 나도 주로 공부노동자라고. 공부노동자들이 주로 그런 편이에요. 일단 지들이 뭘 바꿔본 적이 없어서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능력도 별로 없나 봐요. 아니요, 맨날 바꿔요. 뭘 바꿔? 글 쓰고 나서. 그냥 저 원고 바꾸기. 내가 그것 논문 때문에 내가 고치기. 승질이 나갖고 내가 마감을 지켜라 이것들아. 예. 그거 말고 이제 프랙티스를 바꾸는 일. 네. 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이제 편안한 인생들이 많아요. 인생이 편안하니까 그러죠. 네. 적어도 이분 네. 한테는 이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월장원의 후기가 도착했습니다. 예.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월장원. 하지만 이제는 기쁘게 평온하게 한국 가서 돌아다니실 수 있죠. 마음 편하게. 예. 안녕하세요. XSFM 식구 여러분. 월장원으로 뽑힌 김민전의 가짜뉴스 사연 주인공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네. 이제 민주시민들이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중에 중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우리나라로 치면 과잠 같은 파카, 왜냐하면 중국 북부는 추우니까 대학교 로고에 써있는 파카를 그쵸. 입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유학생이었는데 네. 그분이 찍힌 사진을 보고 김민전 씨가 외국에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식의 말을 해가지고 악성 루머를 퍼뜨린 적이 있었죠. 네. 그와 관련해서 프레시안에서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파시즘에 물든 김민전의 발언, 관동 대학살의 망령인가? 야, 정말 한심한 말이었지만 우리 유학가 있다가 한국에 국내 왔다 갔다 하시는 유학생들한테는 진짜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예전에 그러니까 중국 유학이 지금처럼 보편화되기 전에는 그런 티셔츠 많았지 않습니까? 우크라. 네. UCLA. 우크라 대학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미국의 스파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비리그 티셔츠 같은 거 일부러 팔았죠. 예. 네. 그런 거 뭐 예일 이런 거 막 많이. 맞다. UCLA는 그 브랜드를 떼다가 예. 전국적으로 그 가게를 열고 판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그걸 보고 미국의 스파이라고 한 적은 없다니까요. 우리가 디스커버리 채널 티셔츠 입고 다닌다고 해서 네. 걔가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디스커버리 첩자. 네. 여기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지. 우리가 동물이야? 왜 여길 찍으러 와? 그런 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견으로 본 것인가를 좀 그런 점에서 드러내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통령 선거날 뽑혀서 더 영광입니다. 제 득표율이 김문순대와 얼추 비슷하더군요. 아, 네. 당권을 향해 뛰셔야겠습니다. 김민전의 파멸을 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을 잡죠? 그 김민전은 제2의 전성기입니다. 아니 김민전의 파멸이라고 쓰니까 네. 아니, 사람 이름 같이 않고 김문수 민주전선 뭐 이런 느낌 안 들어요? 김민전의 파멸을 뜻한다. 근데 옛날에 난민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김문수와 함께하는 민주동지전선연합.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 세 글자로 줄인 20글자들을 외울 수가 없잖아요. 김민전은 네, 김문수 민주전선연합. 사연 중 극우 유튜브 보시던 아버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하루 2-3개씩 보시던 영상을 선거일쯤에서 5-6개씩 보시더라고요. 아, 이때 이렇게 몰아보면 재밌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시사 아저씨가 그런 예측을 했거든요. 저랑도. 네. 당연히 저도 똑같이 동의했어요. 당연히 대선 끝나면 시사는 얼어붙는다. 네. 시장 꽁꽁 언다. 그렇죠. 그건 100%거든요, 거의. 예, 예.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야 팔립니다. 네. 시사 프로는. 근데 문제를 잘 해결한다 만약에 정권 초엔 보통 그러니까 네. 안 팔립니다. 안 팔리죠. 네.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 콘텐츠 생산자들도 이제 그 대선 전날 마지막 날을 그러니까 설날 특집 애니메이션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아니면 안 본다. 게다가 극우 유튜버들 중 일부는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방송은 얼어 죽을 네, 채널이나 안 얼면 다행입니다. 선거일쯤에서 6개씩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21대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이틀째 모든 특검이 다 통과된 지금 아버지 재생 목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극우 유튜버들 영상이 사라지고 불교 방송과 명상 영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스님이 절을 하고 있네요 하고 열심히 웃어주셨습니다. 그죠? 그럴 때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저 농축산인한테 영감을 얻어서 아버지 화장실 갔을 때 네. 몰래 좀 지우세요. 네, 몰래 좀 차단하세요. 네. 근데 아마 우리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 보실 거예요. 네. 예, 여러 가지 이유겠죠. 뭐 실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어쨌든 그럴 때 찾는 게 또 절이죠. 네. 여튼 그럴 때 몰래 알고리즘을 만져놓죠. 네. 그럼 다음번 선거 이전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 근데 선거 때는 또 돌아올 거예요. 그런가? 네. 아, 까웃 으하하하하하.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신가 봅니다. 그동안 그나마 불자 집안이라 전광훈 및 이 단어가 앞으로도 자주 우리 방송에 나타나긴 할 텐데 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죠. 개는 도그. 동어반복이죠. 역전압, 족발, 개독. 혹은 개들끼리 서로 욕할 때 네. 걔네들도 이제 접두어 개를 붙일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런 개개. 네. 네. 개 도그 영상 안 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했는데 너무 확 바뀌어서 당황스럽긴 합니다. 우헤헤헤헤. 실실실 웃음이 납니다. 아마 그 광화문에 극우 단체 집회에도 불자도 많이 가셨겠죠. 아, 그렇겠죠. 예, 뭐 천주교 신자라고 없었겠습니까? 네. 네. 다시 한번 저에게 표를 주신 모든 유권자분들과 겨우내 차가운 바닥에서 함께 싸워준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실시간 개표 구경 아주 좋았습니다. 카메라 위치로 머리 크기 사기친 유형은 반성하라. 아니 뭘 반성해야 돼? 머리가 큰 걸 반성해야 된다고 하면 이분은 특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관동대학살을 명백한 혐오입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때 태광송 보신 분들 버드뷰 카메라가 있고 앞으로 이 구도를 가끔 몇몇 방송들에 쓸 것 같아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저 맨 왼쪽 4시 멀티 쪽은 아무래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네. 12시면 네. 그냥 그렇거니 하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그 왜 설날이나 명절 때 친척들 보면 쓸데없이 결혼은 언제 하냐, 애는 언제 하냐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거든요. 그렇죠. 네 머리 왜 이렇게 크냐라고 말하는 거는 보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할 말 없는데 말한다. 네. 네. 늙은 거죠. 네. 그냥 할 말 없으면 말을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네. 억지로 말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 화면을 지금 건조가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긴 해요. 게다가 또 그 건조가 잠깐 이건 좀 사기긴 하네. 잠깐만. 건조가 그때 안 봤어? 봤잖아. 건조가 포커스 밖으로 나가가지고 심지어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구도를 자주 써야 될 텐데 뭔가 방법을 취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머리 크기 문제라 때문은 아닙니다. 네. 네. 김상아 씨 필리핀에 계시죠? 후기가 왔습니다. 필리핀은 아직도 해외에서 뭔가 물건 받는 게 그리 수월하진 않습니다. 뭔가 룰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많더라고요. 그걸 로컬 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룰을 말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걸 로컬 룰이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룰들이 많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 저 베트남에 있던 분들이 필리핀에 못 계시는 겁니다. 로컬 룰이 너무 많아서. 네. 필리핀에 계시던 분들이 베트남 가시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아, 그게 야, 있구나. 사실 둘 다 사실상 독재인데 여긴 좀 더 명확한 독재다. 룰을 이해하기 쉽다. 네. 약간 좀 그런 건가요? 뭐 차무시개 룰 뭐 이런 건가요? 저는 필리핀 잘 몰라서 예. 뭐 괄호 뜬금없이 세금을 내라 한다거나 그거 뭐 차무식 룰이네. 그 세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거나 대항해 시대 룰이죠. 네. 네. 일종의. 특히 필리핀 우체국을 통해 받는 건 더 그렇고요. 아, 우체국 로컬 룰이 있나 봐요. 한국도 우체국은 로컬이잖아요, 다. 네. 예, 뭐 개인 사업자더라고요. 하지만 비용은 통일돼 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랑은 좀 다르죠. 음. 저도 그래서 항상 한국 사설업체를 통해서 해운 배송으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도 국난 극복 티셔츠를 못 받았어요. 여기 보면 후기에 그 대선 날 메일 후기를 보내셨는데 네. 지금쯤은 받으셨길 바라겠는데 네, 좀 지금도 머네요.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해운 배송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번엔 더 늦어지고 있네요. 국난 극복 티셔츠를 입고 어딘가에 간다면 그게 투표장이면 딱 좋겠다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일찍 준비하셨어야 됐고 저희가 좀 더 일찍 채비해 드렸어야 됐는데 네. 다만 필리핀처럼 굴면 좀 힘들다. 네. 아니 요새 유튜브 쇼츠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해운 컨테이너가 그 컨테이너 하나가 바다에 빠지는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빠지면 그 영상 보는 사람들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저거 내 물건이면 어떡하냐? 아, 그래서 약간 그런 공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잘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혹시 바다를 본들 바다 위에 오토크라시스 나스 그 바다로 왔으면 물 다 빠졌지. 의외로 바다에 그런 거 많이 떠다녀요 생각보다. 저는 신혼여행 때 그 뭘 말하려고. 인도양 어디 섬에 갔는데 네. 저 멀리 바다 거북이 하나 헤엄을 치는 겁니다. 돌아오는 날 우와 바다 거북이가 있어. 그리고 태어나 처음 봤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음. 수영복 바지가 없어진 거예요. 뭐야 하고 나중에 그때는 디카가 없었으니까 네. 그 인화한 사진을 봤더니 제가 바다 거북이라고 찍은 게 제 바지였습니다. 제 바지가 저렇게 떠들어가는데 우와 거북이. 사실이야? 거북이가 그려진 바지예요? 아니면 아니 그냥 모양이 거북이처럼 떠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보호 컵 같은 게 있나? MMA용 아니 그게 바지였던 건가? 물 젖은 바지가 뭉치면 뭐든 될 수 있긴 합니다. 그 필리핀이 땅이 커서요. 네. 사람들이 주로 다 바다에 살진 않아요. 아, 그래도 바다 잘 보시고. 저도 5월 24일에 투표를 잘 하고 왔습니다. 아, 수고하셨네요. 네. 지난 총선 때도 이번 대선 때도 아이들과 함께 투표를 하러 다녀왔어요. 심지어 그 애들하고 다니는 거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고 귀찮아하는 우리 유면상 PD도 예. 애들을 데리고 투표하러 다녀왔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대체로 근데 이제 애들이 크면 이제 귀찮아하죠. 저는 그래서 혐오스러웠어요. 왜요? 평소에 아버지가 정치에 관심 있는 줄 알겠구나 애들이. 아, 아무 생각이 없는 양반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아이들 데리고 많이들 오십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애 혼자 두기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네. 교대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 데려가면은 저 이상한 유튜브나 이상한 커뮤니티 보고서 네. 자기들만 따로 가가지고 그 투표 훔쳐가고 그런 거 하는 애들이 됩니다. 지금쯤 가르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지난 총선 때 대사관 투표장에 갔을 때 한국 과자, 음료 등 간식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번에도 나름 기대를 했었는데 뭐야 이게? 이번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다과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이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죠? 예, 먹을 게 있으면 다 오게 됩니다. 때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일본은 민주주의를 가장 잘 흉내낸 전제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민주주의는 그냥
진심으로 열심히 공화정을 돌리려고 하는 나라한테만 허용돼요. 예. 흉내만 내놓으면 절대 안 돼요. 일본은 뭘 해도 투표하기 힘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름을 다 적어야 되고 표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치는 줄 아는데 일본은 이름을 적습니다. 후보에. 근데 저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일본은 민주당이 두 개죠. 입헌민주당하고 무슨 민주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민주당이라고만 적죠. 만약에 이름이 같은 후보가 있는데 둘 다 서로 다른 민주당이야. 민주당이라고 적고 그 사람 이름을 적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양쪽 민주당에 반반씩 표를 갈라줍니다. 그리고 누구 씨라고 쓰는 건 돼요. 근데 누구에게라고 쓰면 또 무효예요. 아베에게는 안 돼요. 아베 씨는 돼요. 아베 상관 되고 심지어 MR도 돼요. 아. 미스터 아베도 돼요. 그 아무튼 글씨 못 쓰면 다 무효되고 그래서 10표 중에 한 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이건 민주주의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가보면 동네마다 그 선거 포스터는 계속 붙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툭하면 선거를 하니까 툭하면 해산이 되고 정기성이 없으니 사람들이 바이오리듬도 안 잡히고 접근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일본의 민주주의는. 그래서 그럼 진심이란 무엇이냐. 배의 팩시밀리 아니고 배 위성 인터넷으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선상투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저는 그런 진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사관이 과자 갖다 놓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로 한국 과자 갖다 놓는데요. 일부러. 네. 이거 물어봤었어요. 예전에. 어른인 저희야 그럴 수 있겠네 했지만 사정을 모르는 아이들은 조금 아쉬워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네. 호의가 계속되니까. 지금 과자 먹으러 오고 있어요. 어른도 아쉽겠네요. 예. 어른은 투표하러 들어가고 아이들은 밖에 앉아서 기다리라 하셔서 투표를 하고 나왔는데 저희 집 꼬맹이들이 전병 과자를 2개씩 받아 맛있게 먹고 있길래 누가 주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선거관리 사무원께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상아 씨가 이 정도 레벨이면 김상아 씨도 좀 불안한 수준, 위험한 수준인데 김상아 씨가 이 정도면 다른 집 엄마 아빠들은 분명히 네. 왜 과자가 없냐며 네. 당황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우, 보고 지금 미워. 변화의 이유를 캐치했어요. 뭔데요? 자율제에서 배급제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냥 깔아뒀더니 네. 이제 그거 있잖아요. 퍼가요? 비닐봉지를 갖고 오는 사람들. 예, 이거 나눠주네. 배급제로 바뀐 겁니다. 예전처럼 소포장 과자를 종류별로 쫙 깔아놓고 준비하진 못해도 거봐요. 이렇게 했다가 비닐봉지가 나온 거죠. 기다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뭔가를 은밀하게 조금씩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걸까요? 하지만 그 전략이 통했던지 아이들이 자기들만 특별하게 과자를 받은 걸로 생각해서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이쪽이 낫겠네요. 예.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특별하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자리에 이제 부모님만 읽으라고 물론 아이들도 뭐 저 언어 습득력이 빠르니까 알 수도 있지만 따갈로그 정도로 써놓는 거죠. 네. 네, 진상주의. 네. 어른들에게 줄 과자는 없습니다.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써놔줘야죠. 네. 자 그리고 사우디였죠, 바레인. 온 세계에서 투표 후기 전해주셨던 많은 여러분 그리고 북경의 모든 고통받은 대학생 여러분, 예. 공부 노동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후기 고마워요. XSFM입니다.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 왔어. 저기 위야. 비바람을 견디고 혹독한 추위에서도 살아남았던 6년근 산양산삼. 저기만 올라가면 내 거다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다 왔어. 다 왔다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오직 산에서만. 무농약, 무비료, 자연산삼 그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신봤다. 산양산삼 사는 삶. 자, 김솔지 씨의 사연은 원초적 건강 장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솔지라고 합니다.
저는 뚱뚱합니다. 사람한테 살다가 이런 소개를 받아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뚱뚱한 사람 이것도 우리 이부망천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나는 나를 뚱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엔단어. 네. 근데 엔단어도 초면에 쓰진 않아요. 저는 이부망 네. 네. 부모님은 마른 체질로 낳아주셨습니다만 성인이 되고 술을 접한 이후로 체중이 불어 깡마름에서 비만이 되었습니다. 이걸 전형적인 중년이죠. 네. 네. 대학 시절 저의 별명은 유성구에 있는 술을 다 먹는다 하여 유성구 진공청소기, 줄여서 유진씨 유진이었습니다. 저 밖에 유진도 그 유진인 거예요, 설마? 모르겠어요. 건조의 본명이 유진이죠. 술을 다 빠져서 유진. 근데 그건 영세 때 짓는 거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유진이라 부르니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이 유진인 줄 알고 유진 씨라고 부르면 저는 그냥 유진인 척했습니다. 저 유진이 아닌데요 하면 그럼 왜 모두가 유진이라 부르느냐부터 시작해 왜 유진이가 되었는지까지 설명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별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래를 설명하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데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되게 난감해지죠, 진짜. 어느 날 남자친구가 사준 크록땡을 신고 여행을 다녀온 후로 발이 아프더군요. 병원을 가보니 족저 근막염이랍니다. 의사 선생님 첫 마디가 크록땡 신으시나요? 였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의학 노동자들이 이 병을 잘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들은 의사가 되면 누군가가 이걸 다 신겨주잖아요. 사서 병원에서 주는 건지. 그 병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꽂는 장식품도 몇 개 주고 디폴트로. 제가 이번에 있을 때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렇게 다들 저걸 신을 거면 왜 그 신발은 구멍 사이에 꽂아놓는 뭐 장식품이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도 그 대학교 병원에 장식품 하나 꽂아주면 안 되나. 경희대병원, 서울대병원. 네. 저는 그것도 그건데 병원에서 제일 안 씻는 장비가 크록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더럽습니다. 의사분들이 신고 있는 게. 정확히 그 생각했어요. 네. 어디서? 수술실에서 네. 잠들기 전에. 이거 보는데 잠깐 기분 좋다 잠들잖아요. 네. 소독은 왜 했어? 크록땡을 보면서 하고 잠들고, 네, 저는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 손은 이렇게 씻은 다음에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네. 크록땡도 좀 씻어가지고 들고 올. 크록땡이 족저 근막염을 유발하기도 한다덥디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신고 동일한 증상으로 온다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은 족저 근막염은 낫지를 않고 절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아는 원장님께서 족저 근막염을 정말 잘 치료하는 전문 한의원이 있다는 말에 먼 거리임에도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찾아가서인지 대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족저 근막염 전문 한의원들이 종종 있죠. 침을 엄청나게 잘 넣는다. 그래요? 네, 저도 찾아본 적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없는데 다른 걸로 한의원을 뒤져보니까 족저 근막염 때문에 한의원이 연관 검색어로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족저 근막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두 번째는 그게 생각보다 양방 병원에서는 잘 치료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느낀다. 보통 정말 그 코드죠. 네. 정형외과에서 실패했다. 네. 통증의학과에서 실패했다. 그럴 때 한의원 모으는 경우 많잖아요. 예. 네. 입구 근처에는 한약이 담긴 듯한 종이박스들이 줄지어 있었고, 보통 종이박스들이 줄지어 있다. 그럼 제가 떠올리는 거는 이제 삼척의 닭강정 한 10m 줄 서 있잖아요. 저 택배 나가려고. 그 삼척의 닭강정 하시는 그 주인 사장님이 네. 우리 어머니 친구입니다. 네. 그분이 원래 지금 속초중앙시장에 우리 어머니 강원도 분이신데 거기서 정말 고생하면서 이제 대성공을 해갖고 막 5층짜리 건물을 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양팔을 못 쓰신대요 이제. 아, 왜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그 치킨 털다가 어깨가 나가갖고. 그죠. 누워 있는데 자식들은 싸움하고 있다고 또. 아, 그죠. 네, 브랜드 물려받으려고. 네, 그 얘기를 또 한참 울면서 불면서 통화로 3시간을 하셔갖고 우리 엄마가 제가 그 닭강정을 기억을 하고 있죠.
30에는 네. 유명한 식당에 가죠. 맛있어했어요. 네. 40에는 유명한 식당을 보죠. 그러면 아이고 자식들이 유산 다툼하고 이 새끼들 닭 한 번 안 털어본 새끼들이 그 생각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어깨가 빠질 정도로 힘든 거면 자식들이 그랬을까요?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자식들 안 했지 당연히. 종이 박스들이 줄지어 있었고 퀵 기사들이 드나들며 배송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곳에서 한약을 짓는 사람이 많구나. 아 여기도 배달이 되나 보네요. 그렇죠. 그게 아마 배달만 될 거예요. 와서 다 하시고. 아 그쵸. 네네. 이어 접수처에서 6개월분 총 땡백 땡10만 원입니다 하는 등 몇백만 원을 카드로 플렉스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에는 사상 체질에 대한 정보들과 맥을 짚어 환자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명이라는 기사에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 보이는 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의사 아니에요? 맥을 짚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그럼 한의사가 다른 한의사들은 맥을 왜 짚어? 살아있는지 보려고? 간호사 김솔진님 이쪽으로 오세요. 얼마간 기다리니 제 차례가 되어 저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들어와도 눈을 마주하지 않고 모니터만 보셨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괄호 여전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괄호 저 그 족저근막염으로 왔어요. 오른발인데요. 의사 끼어들며 손 줘봐요. 저 손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아픈 발을 보려 하지 않고 손을 달라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목을 짚고서 진지하게 눈을 감고 진맥을 시작하셨습니다. 아 손이 아니까 정확히 손목을 달라고 한 거겠죠? 예. 예, 그렇죠. 아 아까 벽에 있던 기사에서 본 그 진맥인가? 마침 사상 체질도 궁금했는데 그런 것도 봐주나? 저는 괜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정적을 깬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는 뚱뚱해요. 때로 제가 이제 통증의학과나 네. 정형외과를 갈 때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네. 엑스레이 찍고 뭐 하고 다 하고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할 말이 있습니다. 예. 아프셨겠네. 다른 사람들은 위로를 받나 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승질 나거든요. 네. 이제 암? 병원에 위로를 받으려 가는 사람은 없죠. 돈을 내고 병원에 가는데 위로를 받아왔으면 그거야말로 소비자원에 들어갈 감이죠. 네. 너무 웃겼습니다. 진지하게 진맥을 짚고 하는 첫 마디가 퉁퉁해요라니. 이 별말 아닌데 이렇게. 저는 그냥 봐도 퉁퉁합니다. 아, 저도 이제 오래 살아봐서 이건 알아요. 뚱뚱함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아 예. 나이가 들수록 기술이 좋아지죠. 그래서 내가 뚱뚱한 걸 엄마 아빠만 아는 사람이 조금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굳이 우리 또 한의원 선생님의 변호를 또 해보자면 네. 뭐 이런 생각은 또 가능합니다. 뭐요? 진맥을 한 게 아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한의원 원장님은 나름 과학적인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럼 손가락으로 체지방률을 분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뚱뚱하다는 건 무엇인가?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필요한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손목의 둘레를 재본. 그러니까 이분이 왜냐하면은 자 봐요 앞부분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눈을 안 마주치고 모니터만 보고 있다 그랬죠. 네. 전형적인 아이예요. 사람의 눈을 못 마주칩니다. 아, 내향인이에요? 예, 이 내향인인데 누군가에게 뚱뚱하다고 그냥 다짜고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아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족저근막염? 근데 딱 봤는데 아 그래 이건 뭐 체중 문제야. 근데 이 얘기를 그냥 하면 욕먹을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고 실험을 해봐야지. 네. 만약에 김솔지 씨의 진맥을 한 다음에 뚱뚱해요가 나오지 않고 네. 처음에 김솔지 씨가 문을 열자마자 뚱뚱해요. 뚱뚱해요. 그건 더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만 지금 상황이 한 7 정도 이상하면 그건 8.5 정도 네.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상한데 이상함의 정도를 조금 낮추는 어떤 행동이 있었다. 그렇다면 뚱뚱해요라는 발화를 하기 위해서 네. 일정한 절차가 필요했는데 네. 나름 본인은 프로토콜을 지킨 겁니다.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봐도 뚱뚱합니다. 네.
맥을 짚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저는 가까스로 꼭 눌렀습니다. 체형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시려는 거겠지. 이어지는 의사 선생님의 두 번째 말씀. 그래서 발이 아파요. 나도 알아요, 아저씨. 그러고선 발은 보지도 않으시고 물리치료 받고 가세요 하면서 절 내보내셨습니다. 물론 침을 맞을 때 발을 살펴보시긴 했지만 진료실에서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저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터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침을 놓을 때마다 웃음을 누르려 윽 하니 많이 아프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어요. 대답하려고 하면 웃어야 되거든요. 아니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요? 많이 아프세요? 자기 웃겨 죽겠는데 그러니까 많이 아프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하면 그때부터 터지죠. 전 터질 거예요. 네. 유진 씨도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너 웃겨 죽겠는데 많이 아프세요? 아 그렇죠. 김솔지 씨 말로 설명을 잘하는 캐릭터는 아닐 것이다. 네. 이상 뚱뚱한 족저 근막염 환자의 한의원 방문기였습니다. 대전에서 보냄. 아니 참 어떻게 보면은 김솔지 씨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거에는 굉장히 어색해하시지만 저는 대단한 인격자라는 느낌은 들어요. 아 그래요? 이게 예전 같았으면 물론 저 같았으면 누가 처음에 이렇게 뚱뚱해서요 그러면 너 뚱뚱한 사람한테 맞아본 적 있냐? 약간 그랬을 수도 있을 상황 같은데. 묘비명을 만들어주마.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저는 문을 뽑아버렸을 거예요. 약간 들어가자마자 너 뚱뚱한 사람이 문 뽑는 거 알아? 저 문도 뽑을 수 있습니다. 뚱뚱하면 이런 것도 한다. 사람도 거꾸로 꽂을 수 있어. 툼스톤 파일 드라이버라고 하냐? 뭐 다양한 걸 보여줄 수 있는데 되게 이 상황을 유쾌하게 깔깔깔 웃으면서 지나가셨잖아요. 네. 인격자십니다. 그래요. 인격자이신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참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솔지 씨 정도면은 그냥 세상 모든 것들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거예요. 뭐 뚱뚱해? 그래 나 뚱뚱해. 야 이경지에 오른다는 건 저는 대단히 부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맥의 아트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예. 다만 우리 그 내향인이신 한의사 선생이 진맥을 짚어보고 족저 근막염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예. 하나 과체중인가. 예. 또 다른 건 장시간 서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그걸 진맥으로 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 번째는 더 힘들어요. 평발인가. 예. 이거 진맥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맥으로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뭐 과체중인가 정도밖에 없을 텐데 다시 한번 김솔지 씨 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보면 알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원이잖아요. 기대를 갖고 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제가 과학이나 의학을 무시한 게 아니라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는 용하다는 곳에 굳이 멀리서 찾아왔다는 건 이 UMC 좋아하는 프로레슬링이랑 비슷한 거예요. 뭔데요? 1년의 쇼가 필요한 겁니다. 저 용하다고 왔는데 정말 용해, 너무 용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척 보자마자 척 보면 M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족저 근막염 무게가 나가서 그래 나가세요 이러면은 클레임이 들어와요. 뭐 쟤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이딴 식으로 해? 그래서 맥을 짚었다. 나름 뭔가 보여줘야 돼. 이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가 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모르는 부분이 그거니까 이 한의학 노동에 있어서 지금 진맥이 어느 정도까지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왜 옛날에는 왕은 만질 수 없으니까 실로 묶어갖고 막 그러니까요. 그걸로 진맥을 했대잖아요. 뭘 알아봤대잖아 그거 가지고. 뭐 뚱뚱한 걸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네. 아니 근데 요즘은 이제 전자기기로도 진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더라고요. 지금 봐요, 지금 봐.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요, 뭐 이런 거 오른단 말이에요. 저 시계에서? 스마트워치에서 막 당신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높으니 쉬십시오. 근데 어느 날 이 시계가 나한테
삐삐삐 하고 딱 봤더니 당신 지금 뚱뚱해요. 그러면 시계도 혼납니다. 진맥 쉐이밍.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의사 선생님이 물론 용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뭐 그거야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건 다르겠지만 내향인이신데 말씀도 비즈니스적으로 못 하신다.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다른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체중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가세요. 평균치보다 올라간 건 알고 계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굉장히 왜냐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너 뚱뚱해란 말은 알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옷을 입은 언어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의학 노동자들이 이 윗선에서 간혹 안 가르쳐 주기도 할 것 같은 것. 예. 그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처음에 확인을 할 때 예. 감탄사를 과하게 쓰면 안 됩니다. 오. 어이구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단어 가려 쓰고. 예. 네. 감정 표현 조심하자. 네. 요 정도만. 네. 그리고 크게 놀라지 않으셔서 웃음도 잘 참으셔서 다행인데 이제 우리 나이 되니까 알겠잖아요. 체중하고 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래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한의원에 다녀온 결과를 꼭 좀 알려주세요. 그러게 아니 그래서 치료가 됐다는 얘기는 없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 방문한 얘기부터 알아. 예. 자, 김솔지 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학원 잘 운영하시고 후기로 다시 만나요. XSFM입니다. 많아서 고르기 어렵다고? 매일 호주에선 어떤 선택도 좋아. 코스메틱, 식품, 입소문난 제품들만 골라 담고 오직 매일 호주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사은품까지 준비했어. XS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좋은 일만. 매일 호주. 사계절을 6번 견뎌낸 인증받은 토양에서 자란 진짜 산삼. 집에서 편안하게 신받다. 산양산삼, 사는 삶. 자, 요파 씨 청취자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네. 정민영 씨도 그분들 중 한 분입니다. 네. 어목했던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민주시민이에요. 예. 네, 돌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XSFM 관계자 여러분. 저는 458회에 주 69시간 시간표 사연을 익명으로 보냈던 울산 사는 정민영입니다. 바로 그 시간표를 처음 만드셨던 그분이죠. 예, 이거 저도 기억납니다. 지난번에는 아무래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익명으로 하셨었어요. 이번에는 이름을 까셨군요. 반갑습니다. 이제 실명을 밝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거의 다 온 것 같아 사연을 쓰는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2023년에 전 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공모전에 참여하여 수상하며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시계를 하나 받았습니다. 헐, 전 정부를 그렇게 욕보이고서. 네. 익명으로 한 이유가 있군요. 공모전 이제 출품 중이었던 거죠. 전 정부에게 재물도 뜯어갔어요. 예. 그 시계에는 뒷면에 당시 국무총리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국무총리 한덕수 시계였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시계가 있구나. 게임 용어로 잡템이라고 하죠. 기능이 있긴 있으나 딱히 킬러는 없는. 보통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임들에서는 이 시계가 말 그대로 잡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류가 이미 다 대충 멸망해버린 세계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면 시계만 100개씩 줍습니다. 근데 다 작동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고철로 팔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플레이버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게임 아이템에는. 네. 그러니까 게임 내용과 정말 무관하게 그냥 아무 말이나 써놓고 재밌으라고 쓰는 시계 이제 잡템 이렇게 괄호하고 뭐로 써 있냐면 뒷면에 한덕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용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과생들이 게임 만들러 가면 꼭 그런 아무도 읽지 않는 텍스트 써놓잖아요. 그거 써놓고 일관성 없으면 혼나고. 네. 국무총리 한덕수 이름이 적혀 있음. 이런 것도 잘못 쓰면 제일 혼나는 게 그런 거죠. 야, 이때는 김종필이었어 임마.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그 전투력 -1 뭐 이런 템에다가. 네. 딱히 차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아니었기에 그 상태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60대 청취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0 넘기 전에 차기는 좀 곤란한 디자인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저는 뭐 제가 진짜 디자인에 눈이 없긴 하군요. 왜요? 마음에 들어? 취향? 플레이버? 아니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제가 문제가 있는 걸로. 이거 옛날 땡만손 그 브랜드다. 놀리려고 쓴 말이었는데. 아이고 브랜드 욕하면 안 되지. 다 말하진 않았어. 오히려 저는 이 브랜드 볼 때마다 딴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뭔데요? 이게 앞에는 이제 로마 사람을 가리키는. 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죠. 근데 뒤에 붙는 전미사가 소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보통 로마 쪽이 아니라 북유럽 쪽에서 이름을 지을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로 그렇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 거예요? 북유럽 사람인 거예요? 바이킹에 의해 납치당한 로마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왜냐면 로마인이 굳이 저 북유럽에 진출하기는 좀 이상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노스케 경혁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 브랜드를 볼 때마다 저게 뭐지? 늘 그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또 보게 되는군요. 별걸 다 보네. 그러다가 2025년 4월이 되었습니다. 뉴스에 한덕수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횟수가 치솟는 걸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계를 지금 중고로 파는 게 좋겠다. 나름의 하입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주갤럼이죠. 그렇죠. 네. 모든 것을 상승과 하락으로 파악하는. 네. 네. 이름만 많이 나오면 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 국무총리 시계 등의 시세를 알아본다면 이게 시세가 있어요? 있죠. 진짜? 네. 아니 그냥 난 이해가 안 가네. 그거 그냥 아무 시계점이나 가서 레이저 각인해 주세요 하면 새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오리지널을 뭐하러 모으겠어요, 사람들이. 난 오리지널을 안 모아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리지널 템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오리지널 템을 살 때는 당연히 그 오리지널 템의 가격을 지키기 위한 막 그 분노와 보호 의식으로 가득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게 증서가 되고. 왜? 왜긴 왜야? 아니 골동품은 시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건조가 보여주고 있는데 네. 대통령 시계 중고 거래 가격 박정희 비싸고 박근혜 비싸고 그러네요. 노무현 비싸고 이명박 싸고. 그래도 DJ 때 되게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좀 싸요. 저는 지금 집에 있나 모르겠는데 대도모문이라고 써 있는 김영삼 시계. 그게 김영삼 이름이 안 들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 대통령 후보들이 막 시계를 돌리고 이랬어요. 옛날이라. 근데 그 불법이거든. 제가 세탁소치 봐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 시계가 그 아버지 1번 다리미 옆에 몇 개씩 있었어요. 잡템이었구나. 이게 자켓 안에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대도문 시계가 되게 많았었어요. 기억나. 그 유니크한 템이 아니었구나. 많이 찍었나 봐 옛날에는. 게임으로 치면 이제 대도모문이라고 써 있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문재인 시계 그렇게 많이 안 찍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시계 많이 안 찍는다고 하는데 이런 건 죽어라 구해야죠. 아니 근데 시계는 왜 찍는 거지 진짜? 난 솔직히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긴 하는데 유니버설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통령 프로덕트는. 유니버설 아이템 중에 수건보다 좀 있어 보이는 거 뭐 있을까? 빤스. 금방 아니 얼마 나만 알 수 있잖아요. 이 빤스는 이재명이 좀 빤스지. 뭐. 왜 대통령 아이템을 나만 알아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뭔가 일체감? 그거야말로 팬덤 정치군요. 나와 이재명은 하나가 되었다. 저기 너희들은 이 사실을 모르겠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막 과잠 이런 것도 이상하고. 과잠 웃기겠다. 예, 탕후루 이런 건 금방 없어지고 설탕으로 이름 써놓고 이런. 네, 저 시계 말고 다른 생각나는 게 저도 아직 없긴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차라리 팔찌면 시계를 찬 위에 팔찌를 또 찰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계 위에 시계를 차는 거는 무슨 2차 대전 독일군도 아니고. 아니에요. 뭐 저 돈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게 애플워치하고 진짜? 대통령 시계 뭐 해본 적은 없어 모르겠네요. 네. 이게
그게 그거예요. 그 판촉물 회사들. 예. 시간의 흐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템. 한 20년 동안 USB A 모양의 USB 드라이브를 그걸로 많이 봤어요. 아, 그렇죠. 회사 로고 많이 새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나간단 말입니다. 네. 예. 2.0은 너무 느려서 이제 받지도 않고 사람들이. 네. 그 아이템은 빨리 지나가요. 그나마 시계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약간 잘 이 시계 찍는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역대 대통령, 국무총리 시계 등의 시세를 알아본 다음 이 시기라면 조금 비싸게 불러도 팔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채소 이름을 가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베타카로틴이 많은 사이트죠. 하지만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한덕수 시계. 네. 야, 이게 아까 뭐 게임 얘기를 했지만 예, 그런 거잖아요. 그 잡템을 그 NPC 상인에게 파는 게 아니라 경매장에 올린 거죠. 그렇죠. 그럼 경매장에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네. 네. 욕족지가 옵니다. 사겠구나. 이딴 걸 파냐. 근데 진짜 꿈만 큰 사람들 있네. 네. 15만 원에 팔아 한덕수 시계. 아, 진짜? 이거 판매 완료라고 써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판매자가 접은 거죠. 아, 네. 그래요? 거래 완료가 따로 있는 거구나, 그러면. 예. 하지만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싸게 불렀나 싶어서 가격을 내렸지만 가격을 낮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팔렸어. 그러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수요와 공급의 곡선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다른 것들이 개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가격의 문제다라고 보는 우리 주갤럼의 시각이 있고 네.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뭐요? 당근에 이제 누가 올라왔어요. 한덕수 시계가. 혹시 저 시계가 내가 사고 싶어도 사는 순간 아, 내가 한덕수 시계를 산다고 눌러야 되나? 이 시국에? 이게 진영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덕수는 김문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후보가 아니라 약간 떨거지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산다고 누르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4월이면은 이제 대선 후보는 아마도 네.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면 한동훈 아니면 한덕수가 결국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뭔데요? 이 당근 같은 데서 뭔가 살 때는 우리가 엄지로 누릅니다.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엄지가 과연 누르고 싶었을까요? 아직 논리가 완성이 안 됐어요. 인상은 형성되었으나 네. 인상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차마 엄지로 누르지 못하겠다. 네, 엄지로 내 누를 엄지가 수는 너무 없었다. 미워. 네. 뭐야 그게. 엄지를 누를 수는 없잖아요. 자, 아무튼 안 팔려요. 네. 그리고 5월 둘째 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뉴스 시간에 왜 막장 드라마를 방영하는가 싶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시계가 어찌되었건 곧 팔리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니죠. 그럼 더 안 팔리죠. 이제 다른 후보가 공천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갤럼은 또 이제 숏과 롱을 계산을 합니다. 탈락템. 네, 인버스와 리버트를 또 보는 거고. 탈락템 귀하죠. 네.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조용히 시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건조의 해설에 의하면 이 다음날 아침이 이제 당원 투표에서 김문수가 부활한 바로 그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주갤럼 하는 이유가 장기 투자를 보셔야 됩니다. 100년 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타임캡슐을 묻어놓고 이때 한덕수 시계다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때 팔아라. 네. 그 자손에게 갑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은 해요. 한 10년, 20년 뒤에 보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크 투어리즘도 투어리즘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임종하는 날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준 거 이거 하나뿐인데. 자, 이 손을 내밀어 봐라. MG. 이게 민주시민에겐 뭐랄까 이게 한 20년 뒤에는 전쟁 유물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요즘 이런 사설 박물관들 많잖아요. 어디 여행지에 가면 개인이 자기 소장품도 쫙 모아놓은 거. 그럼 거기에 저 같으면 이런 걸 만들 거예요. 구구절절 설명이 긴 설명이 필요한 물건들의 박물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한덕수 시계를 갖다 놓고 이 시계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 이 사람이 그때 갑자기 대선을 뭐 하려다가 안 되다갖고 떨어졌다가 강제로 막 밀어 올리는 뭐 움직임이 있다가 막 이러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라는 긴 설명을 보는 박물관에 이게 딱 올라가면 최고잖아요. 확실히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엄마가 물려주신 88올림픽 기념 주화가 좀 있거든요. 진짜? 예. 난 그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 아. 예. 그게 막 엄청 막 비싸지 그렇지 않더라고. 가진 놈을 다 없애야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게임적 사고. 8개의 신비로운 반지가 있지. 이 반지의 힘은 8분의 1로 지금 나눠져 있어. 그 사람들 죽으면 사줄 사람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생각보다 안 비싸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완전 백발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네. 앞으로 이 시계를 다시 판매할 계기가 생길까요? 이제 그럴 일이 안 생기는 게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 내란 진압 박물관 같은 게 생기면 네. 아니다. 그럼 기증해야지 뭘 돈을 받아요. 이 전형적인 주갤럼의 사고라니까요. 예. 근데 이 주갤럼적 사고를 왜 했는지 제가 지금 다시 기억났어요. 네. 12월에 기억나세요? 네. 그 탄핵이 가결이 되고 네. 내란 수계가 물러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와서 첫날인가 둘째 날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권한대행이 시계 안 만든다고. 맞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비웃었거든요. 맞다. 이게 앞맥락이 있었지. 그게 선언할 일이야? 아니 왜냐면 그 앞맥락이 황교안이 엄청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여긴 중요해요. 네. 그러면 권한대행 한덕수 시계는 없잖아. 국무총리 한덕수 시계밖에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안 샀구나 사람들이. 굳이 한덕수 머천다이즈를 산다면. 그렇죠. 사고 싶다면. 네. 네. 플루게임 에어조단. 왜 아이템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접두사가 잘 붙은 아이템. 그렇죠. 한덕수 하다가 네. 권한대행 한덕수 이러면 유니크. 그 유니크를 못 구하셔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그렇군요. 네. 작년에 탄핵 직전에 윤석열 시계가 엄청 싸졌다는 얘기가 5만 원까지 떨어졌다. 근데 2025년에는 2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 역대 최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란 수계가 구속이 되면 이 시계는 정말 폭등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약간 게임 아이템으로 치자면 또 멋있는 접두 구속자의 시계. 이게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일부 이제 미군 보병들이 예. 베를린에 가가지고 그 히틀러의 개인 소장품들을 예. 좀 파밍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직도 비싸게 팔리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다크 투어리즘. 네. 그치죠? 네. 네, 사진도 봤습니다. 저희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라고 써 있고 비닐도 안 뜯으신 국무총리 시계 정민영 씨의 사진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바코드가 올라와 있으면 이거 찍어서 정보를 더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정품 확인은 가능하다니까. 예. 그럼 이거는 국가 예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총리실 예산, 국가 예산이지. 자기도 그동안 신문 안 보셨어요? 한덕수 전 총리의 가장 큰 특징 자기 돈 안 쓴다. 그래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경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당원 가입하는 데 쓰는 10,000원으로 대선 후보가 잠시 됐잖아요. 예, 이분 돈 안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알뜰살뜰하다. 자기 시계는 이거 차고 다니는 걸까? 약간 그러면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 유치원 어린이들 그 물건에 이름 견출지 붙이는 것처럼 이 시계 누굴까 하면 접니다. 그 국무총리 이렇게 저 레이저 각인돼 있는 거 밑에 견출지로 자기 네. 이름 쓰는 한덕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레이저로 각인했습니다. 다시 하나 기분 좋은 일이 떠오르네요. 이분이 더 이상 국가가 주는 법칼을 쓸 수 없네요. 세상이 바뀐다는 건 이런 겁니다. 네. 네. 나라 돈이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정권을 떠나서 시계는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잘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지금까지 대통령은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멀치라는 게 네. 수요가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걸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편견인가? 나는 이런 아이템을 갖고 싶어하는 정권에 관련된 이름이 새겨진 아이템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 저도 원하진 않는데 네. 애호가가 있으면 그 애호가가 있다는 사실 정도는 저는 중립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걸 이제 그 김민아의 유튜브를 보다 생각했는데 네. 동물의 숲 이불이 있어요. 김민아가. 예. 제가 그 생각을 정확히 했거든요. 문학인하고 똑같은 생각을. 예. 저걸 실제로 사는 새끼가 있다고? 그럼 저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다는 거네? 세상 미친 사람? 제가 편협했던 것으로.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적당히만 찍으면 네.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국무총리식에는 좀 안 찍어도 좋을 것 같다. 아, 저 이불이에요? 아, 보고 계세요? 네. 저게 왜 동물의 숲 이불이야? 저 동물의 숲이야 저거. 그냥 더불어 이불 아니야? 더불어 이불? 아니 색깔은 파란색. 동물의 숲 아이템이에요. 저런 거 좋아하는 거 제가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 네. 볼트 111이었나? 아, 그 모자 나도 봤지. 네, 볼트 111 모자도 제가 두고 김미아 갔잖아. 사서 줬. 원래 김미아 주면 첫날은 두고 가.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문자에. 세상 기분 나쁜 방식이야. 왜냐면 그 모자를 내가 한 달을 봤거든. 올 때마다 있더라고. 아무튼 템을 사고 싶은 마음은 템별로 사람별로 다르다. 네. 제가 편협했습니다, 여러분. 네, 라는 걸 정리하면서 만약 이제 이번 정권과 관련된 멀치를 가지고 싶으시다. 그러면 눈치를 잘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언제 곧 조만간 나올 테니까. 네. 네, 애호가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고. XSFM 멀치는 이번 주 토요일에 한번 쫙 풀린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572번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파 씨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서는 프리미어 형태로 가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죠?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시죠? 아니요, 계속 속는 사람 있어. 이게 평생 가도 계속 그럴 것 같아. 아니, 그게 멘트가 유튜브 최초 공개라고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프리미어니까. 네. 네, 그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지만 유튜브의 특성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저도 그런 말 해보는 게 꿈이에요. 생방송 때 이거 생방인가요? 아니에요. 녹화입니다. 라고 답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 제 소원을 이룰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날짜 거의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요파씨 곧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학인가 요피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PODERA